이스라엘과 이란의 대규모 맞공습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양국 간 충돌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이 에너지 시설로까지 공습을 넓혀가고 있어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르고 이로 인해서 다시 삼고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지난 금요일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면 다우지수는 1.79%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3%, 1.3% 밀려났습니다. 한동안 중동 특수를 누렸었던 빅테크 기업, 그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중동 국가에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을 대거 사들였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중동 위기가 고조되자 중동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애플도 1% 넘게 빠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출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주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가 금요일장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우수수 무너지면서 브로드컴이 3% 가까이 빠졌고요. 메타도 1.51% 내렸습니다. 자산시장 중에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단행한 데다가 이란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 수백 기를 발사해 보복을 하면서 유가는 한대 14%까지 올랐습니다. 그나마 석유시설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7% 안팎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중동 위기 고조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금값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금 선물은 1.48% 오르면서 2개월 만에 3,500달러 돌파를 목전해뒀습니다. 그런데 같은 안전자산인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보통 지정학적인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는 안전자산인 채권시장의 매수세가 몰리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매도 압력이 커졌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는 0.05%포인트, 2년물 금리는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온건한 물가지표 발표에 올랐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축소되는데요. 9월 인하 가능성은 76%에서 71%까지 떨어졌고요. 또 연말까지 연내 한 번 인하에 그칠 가능성도 전거래일에 21%에서 24%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물가, 더 나아가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CPI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고 소비 지출과 GDP 성장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JP모건은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된다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고 CPI는 5%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처럼 올해 중 처음으로 미시간대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한 건데요. 이번 6월 지수는 60.5로 나오면서 전월 대비 8.3%포인트 상승했고요. 월가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중 합의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6%에서 이번 달에 5.1%까지 급락했고요.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조사 측은 소비자는 여전히 경제의 광범위한 하방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으로 유가가 계속 급등세를 보이거나 또다시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경우 이 수치들이 다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빅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우선 주 초반에는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또 인도 등 주요국들과의 무역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지켜봐야겠고요. 주 후반에는 현재 시간 18일에 6월 FOMC 결정이 나옵니다. 현재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 사실화됐는데 관심은 새롭게 업데이트될 점도표와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고요. 또 이번 주에 나올 경제 데이터 중에서는 소매 판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관세 부과전 몰렸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5월에는 소매 판매가 0.7%포인트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떨어진다면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어 주의해봐야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번 주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